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도형의 방정식 세 번째 파트 원의 방정식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네. 자, 원의 방정식을 하고 있는데 선행을 하실 분들도 있고 하니까 물어볼게요. 여기서 원방에서 제일 빡센 파트가 어디야, 태준아? 태준아? 5분 전에 깊게 잠들었어. 자, 원방에서 제일 빡센 파트가 어디예요? 보통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없지만 굳이 뽑으라면 접선의 방정식 파트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네 번째 있을 건데 그 전에 세 번째 있는 거는 좀 쉬워. 자, 어디 배우죠, 세 번째가? 세 번째 배우는 내용이 원과 직선의 뭐? 위치 관계래요. 요거입니다. 근데 원이랑 직선이 가지는 위치 관계라는 게 있어봐야 몇 가지 있어요. 뭐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뭐 있죠? 원이 있고 직선이 안 만나거나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한다고 하죠. 접하거나. 이거 세 개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2번 접할 때 3번 만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 얘랑 만난다, 안 만난다,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어떻게 구분하죠? 우리가 기존에 이걸 2차 함수랑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판별식을 썼어요. 왜냐하면 해봐. 얘가 x, y로 된 2차식이야. 맞아, 아니야? 원이. 맞죠? 직선은 x, y로 된 1차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수원에서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 연립하는 문제랑 같아진단 말이야. 어떻게 했었죠? 얘를 여기다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푸는 거였죠. 기억나? 그래서 이걸 뭐 y는 꼴로 돼 있으니 정리한 다음에 y 대신에 집어넣으면 얘가 x에 대한 몇 차식? 2차 방정식이 나와. 그럼 우리가 배운 게 그거였어. 배운 게 자, 연립을 해서 방정식이 돼서 그때 나오는 실근의 값이 교점의 x좌표고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하고 왔잖아. 그치 얘들아? 맞나요? 그런 의미상 이거 둘을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고 그래프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지는 거겠죠. 만일에 연립을 해서 판별식 D가 0이면 그러면 중근 가지는 거겠지. 한 실근 한 혹은 가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중근 가지는 거니까 그 중근인 지점에서 접하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 이거 2차 함수 할 때랑 똑같다고. 마지막으로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겠죠. 실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걸 우리가 2차 함수 했던 걸 그대로 원방에서 똑같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식으로 푸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 식적인 접근이죠. 이거 말고 뭐 있어요? 그림적인 접근이 가능하죠. 어떻게? 뭘 이용해서? 점진거를 이용해서.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식으로 접근한 거라고 보면 돼, 식으로. 그래서 연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적인 접근이 있는데 그림적인 접근은 어떻게 하는 거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다고. 어디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D를 구해서 이거랑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반지름이랑 비교하면 그림적으로 되잖아. 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D가 R보다 작아. 그래서 거리가 이 직선, 이 중심이랑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안쪽으로 들어왔지. 그럼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교점이 몇 개야? 자연스럽게 2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림적으로 푸는 거라고. 그리고 접할 때는 당연히 D랑 R이랑 같을 때고요. 만나지 않을 때는 D보다 R이 클 때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쓰는 게 더 편할까요?
보통 어떤 걸 더 많이 쓸까요, 여러분?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얘는 연립하고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문자 섞여 있으면 더 힘들어지죠. 얘는 상대적으로 2차 방정식은 없거든. 그래서 계산상에 얘가 좀 더 유리해요. 그래서 보통은 많은 친구들은 뭘 쓴다? 얘를 써요. 근데 나는 판별식으로 하겠다 하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보통은 그렇다고요. 이 정도 내용만 하면 돼요. 사실은 이 정도예요. 위치관계. 자, 그 부교재 그러니까 워크북 준 거 잠깐 꺼내볼래요? 워크북 앞에 개념은 다 정리되어 있거든? 정도 이상으로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파트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그래서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됩니다.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 워크북 13쪽 펴보세요. 13쪽.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표현 유형이라는 게 먼저 이 배운 개념을 이용하는 기본 문제들이 있어요. 기본 문제. 기본 문제 가볍게 풀면서 워밍업 해봅시다. 자, 문제 40번. 이런 거 한번 보자. 40번. 자, 40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다 라는 원이 있고요. y는 x 더하기 k다 라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둘이 두 점에서 만나게 해달래. 그럼 첫 번째 방식은 요거를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으로 푸는 거야. 근데 말했듯이 그게 막 전개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또 판별식 쓰면 또 제곱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쓴다 안 쓴다? 잘 안 써. 안 쓰고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서 쓰고요. 중심좌표가 0,0인 거 이용해서 d를 구합니다. 그럼 d가 얼마죠? 이제 빨리 되지. 루트 2분의 절대값 씌우고 k지. 맞아 아니야? 네. 근데 이게 뭐보다 작다? 반지름. 자, d가 반지름 2루트 2보다 작아지면 자연스럽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요. 그래서 풀면 절대값 k가 얼마보다 작다? 4보다 작다가 되겠죠. 맞네 얘들아? 네. 그럼 k 값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해서 몇 개? 몇 개? 7개죠. 이렇게 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당연히 판별식보다 빨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쓴다. 됐습니까? 자, 같은 식으로 41번도 한번 해볼게요. 41번 보시면 자, 얘도 봐봐. 이게 대입하기 애초에 되게 불편해. 특히 지금처럼 y절편이 미지수가 아니라 뭐가 미지수? 기울기가 미지수면 더더욱더. 그럼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제곱하고 정리하고 묶어내서 판별식 쓰고 하고 있으면 머리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계산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림으로 푸는 거 추천한다고. 자, 그럼 얘도 똑같아. 중심좌표 얼마야? 0,1이고 반지름 얼마야? 1이지. 그리고 얘를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면 이런 식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거리 d가 어떻게 나와? 얘들아. 중심에서의 거리 d는 분모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맞나요? 네. 분자는요? 절대값 씌우고 0,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죠. 근데 이게 반지름이 1보다 어떻게 된다? 작으면 된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넘겨서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이 크다. 얼마보다? 4보다. 이런 식으로 요거 이용해서 풀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정리하면은 m이 루트 3보다 크다 또는 m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맞네 얘들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판별식으로 푸나 얘로 푸나 결과물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된 식은 똑같은 모양인데 정리된 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이 그림
그러니까 점집거 이용하는 방식으로 푸세요. 알겠습니까? 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봐봐. 이게 접할 때랑 만나지 않을 때가 똑같은 내용이죠. 그 식은 똑같고 그냥 부등호 방향만 틀린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뭐 네. 굳이 뭐 이거를 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거기 유형 17번에 있는 것처럼 원 위의 점이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뭐 보통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봐요. 이거 여기다가 여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좀 애매하긴 해. 굳이 여기 안 넣어도 할 수 있는 거긴 하죠. 다른 데 넣어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건데 그냥 설명만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문제 몇 번을 풀면서 설명해 볼까요? 자, 49번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문제 49번 봅시다.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위의 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아까 사실은 이게 여기 꼭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고생에서 비슷한 거 풀었어. 그치 얘들아? 자, 중심이 1,-2고요. 반지름이 2루트 2인 상황에서 한 점 P가 있어요. 이 한 점 P. 그런데 얘랑 직선이 있는데 안 만나니까 거리라는 말을 하겠지. 그치 얘들아? 안 만나는 직선 하나가 있다고. 여기서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기준을 움직이는 점 P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원의 중심에 집중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푸는 거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푸는 거겠어요? 여기서 수선해봐야 되니까 점집거를 써서 거리 D를 구해요. 이 거리 D를 구하면 반지름 R만큼을 빼거나 더한 게 최대 최소가 되겠죠. 맞네 얘들아? 그래서 D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점집거 공식 쓰면 되겠죠. x 빼기 y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리 D는 루트에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야 얘들아? 6이죠. 예. 그래서 요 놈이 나오는데 그 정리하면 얼마? 3루트 2가 나올 겁니다. 그치? 네.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가 돼? 이 D에다가 R을 뺀 루트 2가 되고요.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이 D에다가 R을 더한 5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정답으로 10을 얻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살짝 더 꼬아서 내면 밑에 있는 51번 같은 것도 가능해져요. 자, 51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 편에 중심이 1,10이고 반지름이 얼마? 3인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 이렇게 AB라는 선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 원의 한 점 P를 잡아. 그래서 P가 움직이면 삼각형 넓이가 바뀌겠죠? 예. 그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P점의 개수를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좀 애매하죠? 그치? 애매한데 이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 얘들아 잘 봐봐. 일단 물어볼게요. 일단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일까? 이 길이가? 응? 4죠? 맞아. 4예요. 맞잖아. 4잖아. 그치 얘들아? 자, 그리고 그럼 삼각형 만들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고 높이를 구하는데 P는 움직이니까 사실상 높이는 가지는 값에
범위를 가지는 거겠죠? 근데 그거 하려면 일단 정직거가 필요하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요놈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돼? 요거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x절편이 1이지 y절편이 루트 3이니까 요거 아니에요? 요거 배웠지 요번에? 고등학교 와서 배운 내용이지 요거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표현하면 x절편 y절편으로 직방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 맞지?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이제 그 상황에서 요놈을 이제 일반형으로 바꾸려면 양변에 루트 3을 곱하면 돼요. 그쵸? 곱해서 루트 3x 더하기 y 빼기 루트 3은 0이다를 만들고요. 얘랑 1,10 사이의 거리 d를 구합니다. 그럼 d는 어떻게 나와요? d가 어떻게 나오지? 어떻게 나와야 되나? d는 2분의 맞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 씌우면 2죠. 2분의 절대값 씌우고 대입하면 10 나오죠. 그래서 d가 얼마다? 5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봐봐. 실제로 거리에 해당하는 높이에 해당하는 h의 범위는 최대값으로 d 플러스 r을 최소값으로 d 마이너스 r 가진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얼마 가져? 3부터 어디까지? 2부터 어디까지? 2부터 어디까지? 8까지 가져요. 맞습니까? 네. 그치 얘들아? 네. 자 그리고 그럼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얼마? 2h가 된다고. 그치? 그러면 2h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4부터 16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P라는 점을 움직이면 넓이가 2h인데 이 넓이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진다고? 4부터 16까지 가진다고. 그래서 넓이가 가지는 값이 자연수가 되는 점들이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잖아. 제가 말해줘라. 4되는 지점은 어디겠어? P가 여기 있을 때가 4겠지. 넓이가. 그럼 그렇게 만드는 점 몇 개 있어요? 1개 있다고. 맞아 아니야? 그리고 16을 만드는 점도 몇 개 있어? 1개 있어. 근데 이게 5가 되는 지점은 몇 개 있어? 2개라고. 왜냐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2개 있어. 6 되는 지점도 2개 있겠지. 7 되는 지점도 2개 있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다가 16 되는 지점만 또 1개인 거야. 그럼 이거 개수 구하라고 하면 몇 개라고 해야 돼? 뭐가 파씨. 근데 밑변. 잠깐만, 근데 밑변 잘못 구하지 않았냐, 아까? 어? 2 아니에요. 밑변이 2가. 그러니까 잘못 구하지 않았어, 나? 잠시만요. 나 뭐 하고 있네. 아침이라 피곤한가 봐. 자, 확인 좀 할게요. 아휴, 그러니까 이거 왜 내가 4라고 했냐? 이거 2잖아, 그치? 누가 4라고 했을까? 저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지겠네? 요거 그대로 해. 이거 어떻게 돼요? H가 사실은 넓인 거지? 이거 잘못 썼다 내가 그래도 나도 그 이상한 거 같아서 미안, 요거만 홀칠게요. 그럼 넓이에 해당하는 게 사실 H지, 그치 얘들아? 네. 그래서 요건데 지금 2가 되는 시점이 하나 있고 8이 되는 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 4, 뭐 5, 6, 7 되는 거 몇 개씩 있다고 점이? 2개씩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럼 전체 총 몇 개야? 둘 해서 10개, 한 개에서 몇 개 최종 점 피해 개수는 12개가 됩니다. 왜 얘기지? 네. 맞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내는 정도가 추가되는 정도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좀 쉬어가는 파트야. 외울 것도 별로 없고. 사실 이게 외울 게 없잖아. 왜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걸 활용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워크북에 있는 거를 웬만하면 이제 그 숙제로 안 나가게 풀어보고 가려고 하거든? 설명하고.
근데 조금 이제 진도가 바쁜 파트는 몇 개 안 풀 건데 지금 몇 개 풀어봅시다. 하나씩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만. 자, 제가 쓸게요. 41번 그리고 41번 내가 하자면 그렇지. 42번 42번 그 다음에 44번 그 다음에 48번 하나씩만 해보자고. 50번. 자, 이렇게 네 문제를 풀어보시고 별 문제 없으면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풀어보세요. 네 문제만 해봐. 희준아, 써봐. 선생님, 예. 에어컨 좀만 넣어주세요. 안 덮여주세요. 춥다고? 예. 알겠어. 이제 좀 끓여도 될 것 같아. 우리 집에는 애들은 몸에 열이 많잖아. 에어컨 끄면은 엄청 싫어해. 집에 무조건 에어컨 다 틀어 24시간 틀어놓고 있어야 돼. 아유, 전기세. 자, 무좀도 없고요.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볍게 낸 건데. 이런 기초를 좀 해놔야 이제 고생이를 풀 때 뭔가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 설명하는 거고, 고생이는 이제 거기에다가 도형적인 특성이 좀 붙어. 그런 것까지 이제 그림 그려서 고민하면서 푸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근데 일단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하니까. 미리 다 풀어버리면 속 편하겠죠? 이거 어차피 워크보다 숙제인데. 허리를 펴. 누워있으면 더 졸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금방 되죠? 다 했지 얘들아?
아직 안 되신 분들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뒤에 해설도 있고 답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쉽고 이제 이게 잠깐의 휴식 시간인 건데 어떻게 보면 네 번째 파트를 위한 멀리 뛰기 위해서 약간 움츠리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제 멀리 뛰는 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혹시 뭐 잘 안 된 거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개 중에서 잘 안 된 거 있니, 얘들아? 딱히 없지? 넘어가도 되겠지? 자, 그러면은 한번 제일 이제 어려운 파트를 해봅시다. 어렵다기보다는 새로 외울 게 좀 많아. 새로 외울 게 좀 많아서 이거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해요. 자, 네 번째 파트. 이게 뭘까요? 제목 한번 볼까? 네 번째 파트 뭐야? 준영아. 네 번째 파트가 뭐야? 1, 2, 3, 4. 네 번째 있는 개념 좀 보자. 앞으로 돌아가자. 자, 원의 방정식 세우기. 두 원의 지점을 칠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위치관계 다 있고 마지막 원과 접선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 여기 이제 네 번째 파트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새로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좀 있어서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이 있다고 치고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원이 있고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상황별로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를 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는 얘랑 접하는 접선이 기울기가 고정된 경우야. 보통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으로 구성돼서 m과 n 요 둘 중에 둘 다 미지수로 놓으면 너무 어렵잖아. 그치? 정해진 바가 없는 직선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는 주고 하나를 모르는 상태라고 세팅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얘는 모르겠는데 얘는 고정돼 있는 거야. 그럼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다고 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위쪽에 하나 붙고 또 어디 하나 붙어? 위쪽 아래쪽 하나씩 붙지.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치 얘들아? 자, 요렇게 나와요. 그럼 요 2개를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사실 공식을 따로 안 외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얘를 y는 뭐 3x 플러스 k라고 놓으면 앞 단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를 쓰든 점집거를 쓰든 하면 되겠죠? 그래서 k값 나오잖아. 절대값 k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2개 풀면 위아래 하나씩 나와서 끝날 거야. 그래서 1번의 상황은 1번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주어질 때야.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본질적으로 앞단원, 그러니까 세 번째 파트에서 얘기했던 그냥 점집거로 하든 판별식으로 하든 그걸 쓴다고 치면은 하면 돼. 그건 무조건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따로 이 파트를 만들었다는 건 몇 개의 공식을 외우라고 준다는 거야. 학교의 교과서에 자체적으로. 자,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진다고 쳐요. 기울기 m이 주어졌어. 근데 원은 기본형, 그러니까 중심이 0,0일 대로 주어졌다고 쳐봐. 그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뭘로 나온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요 뒤에 붙는 n을 계산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직접 증명을 한 거야. 어떻게? 잘 봐요. 이거 하나 더 써야겠다. 1번은
1번은 중심이 0,0일 때고요. 2번은 중심이 x1, y1일 때 이 두 가지를 외우거든요. 근데 밑에 거는 솔직히 안 외워요. 두 번째 거는. 왜냐면 교과서에는 없어. 근데 이제 외우는 놈들이 있어. 근데 사실 저게 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요 다음 단원인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평행이동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일단은 중심이 0,0일 때 생각해봐, 얘들아.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놨을 때 요 거리 d랑 r이랑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져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거리 d를 구하면 d가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에 절대값 씌우고 n인데 그게 r이랑 같아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n을 풀마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증명한 거야, 진짜로. 증명해서 외워. 어떻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n 대신에 r 곱하기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요렇게 요식을 외웁니다. 요식 정도는 외워요, 보통. 알겠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평행이동한 거죠. 맞지, 얘들아? 네. 그지? 평행이동하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가 사실 어떻게 되냐면 평행이동한 것만큼 돼요. 그래서 선행하신 분들은 알 거야. x 대신에 x 빼기 x1 넣고 y 대신에 y 빼기 y1 넣으면 평행이동한 만큼 반영되죠. 그래서 요거를 추가로 외우는데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다음 단원에서 배울 도형의 이동 내용이 반영됐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따로 외우진 않아. 요것만 외워. 요건 외워야 된다고. 알겠어요? 네. 이거 외우면 뭐가 좋겠어? 그냥 시간이 좀 단축돼. 그치? 어차피 요거 해서 점집거로 풀어도 똑같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단축되니까 외워두라는 거예요. 저 정도. 요거까지는 필요 없고 요거는 알고만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한 번만 봐놔. 물론 내신할 때는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웬만한 애들이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내신할 때는. 근데 지금은 아직 내신까지는 안 갔으니까. 근데 대신에 외워야 한다고 표시한 거 외워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요.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 봐봐. 두 번째. 원 위의 한 점 x1, y1이 주어질 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걸 또 꼼수까지 다 외워야 돼, 보통. 자, 보세요. 일단은 얘도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니까 위에 것처럼 쓰면 되겠다. 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이런 원이 있다고 쳐. 그럼 이 원위의 한 점으로 여기 4,3이라는 점이 있어, 없어, 얘들아? 있지? 대입하면은 25 나오잖아, 그치? 이 4,3이라는 점이 있어. 그때 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는 게 빠르냐 이 얘기인 거야. 그 얘는 원래 어떻게 구할까요? 얘들아, 잠깐만 집중. 이거 좀 봐줘야 돼. 이거 여기서 요 4,3이라는 점이 주어지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구하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뭐 예를 들어 y는 m에 x 빼기 4 더하기 3 기울기만 모르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세운 다음에 m을 구하면 되겠죠. 네. 근데 m을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푼다거나 점집고로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푸는 거죠? 접한 다음에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기울기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돼? 수직한 기울기 구하면 됩니다.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원위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근법은 판별식이나 점집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 둘이 어떻게 한다? 수직한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증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만일에 여기가 x1, y1이야. 그치 얘들아? 네. 그리고 얘가 여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 맞아 아니야? 그러면서 원점이랑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 기울기가 요놈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얘랑 수직해야 되니까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1 곱하겠지. 네. 요 기울기를 가지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나오지. 맞니 얘들아? 그래서 정리하면 잘 봐. y1, y는 마이너스 x1, x 맞지? 그 다음에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데 얘가 원위의 한 점이니까 r제곱이 되잖아. 그치? 네. 그리고 이 식을 넘긴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식이 나온다?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라는 이런 신기한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외워야 이런 내가 직접 증명하는 불편한 과정을 안 거치고 빠르게 원위의 한 점을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서 얘는 진짜 외워야 돼요.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우고 풀면 은근 오래 걸려요, 시간이. 내가 증명은 지금 그냥 쓱 한 거야. 별거 없잖아. 핵심 메커니즘은 뭐다? 얘랑 어떻게 한다? 수직한다는 조건과 요 점이 원위의 한 점이라는 조건,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은 여러분이 몰라도 돼. 까먹어도 된다고. 어차피 내신할 때는 다시 보면 되잖아. 지금 외워도 까먹을 거니까. 대신에 요 식을 외워야 한다는 거. 이 식은 외우셔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히 이 교과서에서는 절대 얘기해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선행을 정석 같은 책으로 했거나 아니면 되게 빡센 학원에서 하면 이 밑에 더 배워요. 교과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더 배워. 그래서 2번 만일의 중심이 이것도 바꿨어야겠다. A랑 B로 바꿨어야지. 이거 밑에 거랑 겹치니까 바꾸자. 자, 얘가 표준형으로 주어진 거였죠, 원이. 맞아, 아니야? 그치, 얘들아? 네. 그러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똑같이 R이라고 치면 이런 원이 있다고 쳐.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준 거지. 요때도 식을 만들 수 있거든? 어떻게 돼 있어? 거기 써 있지 않나요, 제가? 네. 써놨죠? 이것까지 외워두면 더 좋기는 해요, 당연히. 봐봐, 어떻게 돼 있어요? x1 빼기 a, x 빼기 a, y1 빼기 a, y 빼기 a는 r제곱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 외우는 게 좀 힘들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하나 더 있긴 해. 쓰고 느낄게, 쓰고. 그럼 3번. 만일에 이 표준형으로 주어지면은 x1x 플러스 y1 y 플러스 a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1 더하기 b의 2분의 y 더하기 y1 더하기 c는 0이다. 이것까지 외우면 제일 좋은데 이거 좀 외우려면 좀 어지럽죠? 근데 이게 룰이 있는 거야. 룰이 어떤 룰이 있냐면 제곱은 이렇게 바꾸고요. 하나짜리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상수항 그대로 상수항으로 줍니다. 요 룰이에요. 그래서 요런 룰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2차 곡선이라고 해서 x, y로 된 2차식으로 된 나중에 기하에서 배우는 2차 곡선에서도 다 먹히는 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바꾼다라고 외워두고 있는 게 좀 편해요. 2차항은 곱으로, 1차항은 둘이 평균 느낌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생각보다 다 쓸 수 있어요. 언제? 나중에 기하 가서 배우는 쌍곡선, 타원 이런 거에서, 포물선에서.
그래서 지금 이 얘기인 거야. 잘 봐봐. 지금 봐봐. x 빼기 a 제곱 플러스 y 빼기 b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표준형으로 준 원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이거 제곱이지. 그럼 제곱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x1 대입한 걸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말한 것처럼 x1 빼기 a x 빼기 a가 되고 y1 빼기 b에 y 빼기 b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그리고 일반형으로 쓴 식은 요거잖아. 그치 얘들아? 요 느낌인데 여기에 얘는 x1 x y1 y로 바뀌고 얘는 a의 둘의 합의 평균 느낌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저게 이렇게 외운다가 아니라 요 룰을 외우면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룰을 외워주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외워줬는데 뭐 사실 나 지금 너무 바빠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 외우면 돼요. 두 개. 그리고 만일에 원이 표준형이나 일반형으로 나오면 그냥 점집거를 쓰든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까 증명한 것처럼 얘는 어떻게 한다? 중심에서 수직하다는 조건 쓰면 된다고. 알겠어요? 네. 이따 문제 때 풀면 외우면 얼마나 편한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이거 두 개는 외우는 거고 세 번째가 뭐예요? 원밖에 한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세 가지인 거야.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 원 위에 한 점 주어지는 거, 원밖에 한 점 주어지는 거. 이거 나중에 미적 가면은 3차 함수의 접선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때도 똑같아요. 기울기 할 때랑 접선을 가지고 구할 때 기울기 할 때랑 이 함수 위에 한 점 할 때랑 함수 밖에 한 점 할 때 똑같이 이렇게 할 거거든.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푸는 게 보편적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다? 원 밖의 한 점 x1, y1을 이 주어질 때. 얘들아, 이건 어떻게 풀까? 얘는 따로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리고 보통 봐봐. 원이 있으면 접선 몇 개 있어?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원 밖에서 그은 원의 접선의 개수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맞습니까? 네. 당연히 두 개예요. 이 두 개를 구하는 건데 자, 설명을 할게요. 이거 어차피 얘는 딱히 정해진 룰이 없어요. 보통 어떻게 풀 것 같아, 얘들아? 이거는 보통 자, 정신 좀 차려봐. 쉬고 있으면 쉬는 시간이니까 정신 좀 차려봐. 네.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1번, 2번을 활용하려고 해요. 1번, 2번을 활용해서 풀거든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기울기를 가정하거나 또는 접점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미지수로 놓고 그리고 나서 뭘 쓴다? D가 0이다 또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3단원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파트에서 했던 것처럼 판별식이 0이다 또는 D랑 R이랑 같다를 써서 저 미지수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풉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접점 가정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지 않는 한 접점을 가정하는 걸 잘 안 합니다. 뭘 많이 하냐? 보통은 기울기를 가정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좀. 요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1번, 2번을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 연습한 다음에 1번, 2번 따라서 하는 걸로 해보면 돼. 선행할 때 해본 적 있을 거야, 그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나요? 없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요거 다음에 좀 추가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요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고 합시다. 지금 너무 졸려하니까 알겠지? 네. 자, 14분 뒤에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자, 대표적인 거 하나씩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워크북 쭉 넘어가서 그 15쪽 펴주세요. 15쪽. 자, 15쪽에 52번 같은 걸 푼다고 칩시다. 쉬운 거부터 해보자고. 자, 2x 플러스 y는 3이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란 얘기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제곱에 접하는 접선의 방식 구하래. 이런 건 대놓고 공식 쓰라고 준 거야. 기울기 주어지고 r 주어졌어. 그리고 얘가 중심 좌표가 어디야? 중심이 0,0이야. 그럼 바로 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외우고 있으면 끝난다고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한 방에 풀다. 알겠어요? 뭔가 더 시간이 걸리면 안 돼. 뚝딱 하고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뚝딱 하고. 알겠어? 네. 이 정도는 뚝딱 하고 끝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주어지는 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뚝딱 풀어버리면 끝이 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위에 한 점 주어지는 것도 해볼게요. 55번. 자,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라는 원이 있고요. 여기 위에 한 점 마이너스 2,4가 있어. 그때 이 접선이 이 접선이 뭐 쟤랑 수직한다고 했는데 수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선의 방식이 바로 나와야 돼.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20이라고 바로 나와야 된다. 맞아 아니야? 그래서 뭐 좀 예쁘게 쓰자면 아니 이 상태 놔두고요. 그럼 잘 봐봐. 여러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넘기면은 그럼 얘랑 수직한 애는 어떤 애예요? 뭐 바로 뚝딱 나오면 어떻게 돼? 뭐 이런 꼴이 돼야겠지? 얘랑 수직한 애는. 그치? 내가 수직 빨리 구하는 거 설명했잖아. 이거랑 위치 바꾸고 한 놈만 부호 바꾸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kx 빼기 2y k를 없으면 n이 없어야죠. 플러스 5는 0이랑 수직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모양 맞추기라면 마이너스 1 곱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네. 얘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4겠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기울기 구하면 되지. 얘 기울기 얼마야? 얘가 기울기가 얼마죠? 2분의 1이지. 네. 그럼 얘가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겠지. 그럼 K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치 얘들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위에 한 점 주어질 때 접선은 빠르게 구하고요. 56번 봐봐봐. 선생님 저 밑에 제 별표 안 친 공식들 안 외우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 하는데 56번 같은 거 풀 때 편하단 말이야. 맞지? 이게 지금 원이 중심 좌표가 0,0이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접선의 방식 구하라고 하면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해설지 보시면 어떻게 푸냐면 기울기를 중심에서 수직한 거 이용해서 풀어요. 그럼 지금 중심이 3,1이고 맞지? 네. 원위의 한 점이 4,4니까 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3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겠지. 요걸로 직선의 방식 구해서 정리해서 정답을 구하고 있다고. 그지 얘들아? 네. 근데 안 하고 저 공식 외우면 바로 어떻게 쓸 수 있어? 공식 외우면 4 빼기 3에 4 빼기 3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4 빼기 1에 y 마이너스 1 한 개 10이다. 이렇게 쓰면 끝났다고. 그럼 정답이 뭐야? x 마이너스 3 플러스 3y 빼기 3은 10이다. 해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6은 0이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하면 얼마? 3 더하기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시간 단축의 의미로 외우는 거예요. 다시는. 아니 지금 한 것처럼 중심에서 이 점까지 기울기 구해서 걔랑 수직한 기울기 구해서 이 기울기랑 이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다만 시간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그거 쓰기보다 뭘 쓴다? 웬만하면 외운다. 저거를. 알겠죠? 그래서 공식만 잘 외우면 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하는 애들은 딱 그거라고 생각해. 공식 안 외운 놈. 공식만 외우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증명까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막 되게 돌발 상황에도 풀 수 있는데 당장은 증명까지 원하지 않지만 요 공식 바로 쓰는 문제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다음 58번 볼게요. 이제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원박기 한 점이 되게 중요해요. 요건 좀 이제 집중해서 봐줘. 자, 중심이 1,1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외부의 한 점 3,4에서 접선을 그리는 거야. 그럼 접선이 몇 개 나와, 얘들아? 네. 2개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만일에 내가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접점의 좌표가 알고 싶은 문제인지 그냥 순수하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문제인지를 기준으로 약간 가정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 능동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물론 그냥 나는 모르겠고 기울기로 다 해서 푼 다음에 다시 연립해서 접점 구할래 라고 하면 돼요. 연립해서 중근 찾으면 되잖아.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푸는 걸 왜 지향하냐면 시간 때문에 그래. 그게 모든 건 시간이랑 관련된 거야. 그치 성원아? 학교 시험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는데 빨리 푸는 법들을 안 배워놓으면 태준아 어떻게 되겠어? 시간이 없어요. 그치?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잖아. 그치? 자, 한번 봐봐봐. 얘들아, 이 문제는 기울기의 합을 물어봤어, 심지어. 그러니까 내가 기울기가 알고 싶은 거지 접점을 알고 싶은 상황이 아니야. 그쵸, 여러분? 예.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기울기를 가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기울기는 모르지만 3,4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우리 보통 어떻게 식을 세워요? y 빼기 4는 m의 x 빼기 3 이렇게 식 세우는 거 맞나요?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mx 빼기 3m mx 빼기 y 마이너스 3m 플러스 4는 0이다라는 직선과 중심이 1,1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1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점집거 쓰면 그래서 이거 푸는 게 된다고요. 맞아 아니야? 예. 이거 푸는 거 되죠? 그치 얘들아? 예. 그리고 넘겨서 양면 제곱하겠지? 근데 잘 봐봐. 그러면 여기서 요식까지 왔잖아. 그치 얘들아? 요식까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요게 나왔는데 뭐 아파. 이걸 푸는 게 된 거야. 그치 얘들아? 예. 그치? 근데 잘 봐봐. 만일에 내가 자 외부의 한 점 3,4야. 그치? 자 만일에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을 하고 중심이 a, b면 요식 써도 되겠지? 요식 써도 되잖아. 맞지? 네. 요식 한번 써볼까? 요식 쓰면 어떻게 나와? y 빼기 1은 m의 x 빼기 1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고 요 직선이 3,4를 지나야겠지. 예. 여기다가 3,4를 대입을 하면 어떤 식이 나와요? 3은 2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 넘기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 풀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 즉 요식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나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사실 굳이 요걸로 안 풀어도 돼. 그냥 요렇게 풀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어차피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 이거는. 그래서 요걸로 해서 점집걸 세워서 푸는 거랑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속도가 대입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사실 기울기 가정 접점 과정에서 한 번씩 푸는 게 제일 속편한 거야. 이것까지 외워서 하진 말라고. 내가
그 워크북 개념 정리한 거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요식들 이용하는 것도 써놨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 이거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요점 지나고 기울기 모르니까 미지수로 가정하고 앞에서 세 번째 파트에서 했던 것처럼 D랑 R이랑 같습니다로 풀면 된다고. 네. 비 오는 건가? 진짜로? 방이잖아. 아, 방이네. 오! 갑자기 비가 들어가는 거네. 저희 밥 먹으러 못 가는 거 같아요. 어? 아니야. 지금 밥 먹는 시간 아니잖아, 그리고. 쉬는 시간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20분 쉬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여기 풉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풀면 끝나죠? 네. 이거 풀면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와? 4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9는 m제곱 플러스 1이다. 3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8은 0이다. 요거 인수분해서 m 구해서 풀면 되는데 m 구해서 직선을 많이 세우면 되잖아. 그치 얘들아? 네. 그리고 지금 문제처럼 여기서 기울기의 합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두 근의 합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관계 따라 두 근의 합이 얼마죠? m1 더하기 m2는 얼마예요? 4가 나오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푼다. 그래서 보통 기울기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기울기를 가정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기울기를 가정하고 한 점 지나는 직방을 세운 다음에 판별식보다는 뭘 주로 쓴다고? D랑 R이랑 같다 쓴다고 했죠? D랑 R이랑 같다로 해서 풀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막 그런 게 있어. 뭐 기울기 합과 곱으로 뭐 이제 곱셈 공식 변형 쓰는 거 나올 수도 있죠. 네. 또는 이런 것도 돼요. 얘들 둘이, 이 두 직선이, 접선이 수직할 조건은 뭐예요? 뭐 기울기 곱이 얼마다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그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문제들이 딸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고쟁이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네. 제가 그런 거는 디테일한 거는 이따가 따로 설명할게요. 자, 그럼 2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그럼 원만 끝내야지.